네, 국제뉴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답니다. 아, 예. 국제뉴스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전쟁, 아무튼 G2가 돈, 경제, 세금 가지고 한번 세게 붙는데 이게 다만 경제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얘기에 앞서서 잠깐만 이 시간 현재 여러분들 얘기 잠깐 들어보고요. 청라에서 청라가 저기죠, 저기 인천. 송도 옆에. 네. 예, 예. 이름이 참 좋아요, 청라. 저도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 청라라는 이름이 그거 아닌가? 청라 언덕에서 뭐 그런 옛날 가사 있잖아. 가곡 이은정인가 예. 누가 쓴. 봄의 교향아 맞아. 울려 퍼지는 이렇게 하는 거. 오, 해보실래요? 다음 기회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인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하기 때문에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요, 특권 확 엎주려 버리고 국회의원 수를 확 늘리면 희소성은 좀 떨어지고 불일 특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하고 싶어도 좀 힘들 거예요. 청라애선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박, 자니윤, 윤숙박. 천일홍입니다. 다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천일홍이 뭐예요? 꽃? 아니면 옛날에 닉네임이었나요? 유튜브로 보고 듣습니다 이러셨고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나가고 메인 채널이 유튜브니까 댓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카드 한 장님. 요즘도 전화카드 쓰나? 촛불항쟁의 승리는 광장을 채운 다양성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라는 광장을 최대한 이 촛불광장을 담게 만들자는 것. 와, 이 말 멋집니다. 오늘의 댓글 같네요. 국회라는 광장을 최대한 이 촛불광장처럼 만들자, 담게 하자는 것이다. 촛불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뭔지 따져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이 얻은 지지율을 국회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밖에는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전화카드 한 장님만의 결론이 아니라 가장 짧게 핵심을 집약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견 고맙습니다. 오늘의 댓글이네요. 자, 미중 무역 전쟁 한 2년 전부터 얘기 나온 건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입초시에 오르내리고 다만 뉴스의 지면을 장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여러 중요한 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슈가 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두 가지 정도는 당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앞으로도 더 길게 갈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2년이 지금 긴 게 아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2017년 8월쯤에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1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는 2018년 7월 초에 실제로 그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인가? 숫자 좀 틀려도 돼요. 예. 그리고 막 숫자 막 늘어나면 사람들 채널 돌려. 그러니까, 머리 아프시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품목 그리고 많은 액수에 대해서 관세를 실제로 특히 철강에다가 이제 25%의 관세를 그때 뭐 우리 포스코가 해당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예. 잔뜩 긴장하다가 예. 포스코는 면제됐던 그렇죠. 그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이제 그래서 2017년에서 2018년 1년 동안에 하느냐 마느냐 계속 그러다가 실제로 관세를 빵 이렇게 매긴 게 지난해 7월이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중국도 그래 그러면 놔도, 그러면 또 미국이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몇 번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말이었죠. 그 G20가 이제 예.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때 그때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그럼 우리 잠시 휴전하자. 그리고서 그러면은 90일간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 한번 얘기해 보고 예. 그 다음에 종전을 할지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할지 예. 잠깐 쉬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슈가 올해까지 다시 넘어가게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은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재개가 될 것이냐, 잠시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걸 참 유예를 해놨는데 예. 다시 시작될 것이냐가 이제 이 90일간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외신을 좀 체크해봤더니 90일간 휴전을 하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자로, 네.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오늘자로 첫 미팅을 했다고. 7일, 8일 그러니까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네, 그러니까 우리 보도로 치면 이제 우리는 오늘자죠. 예, 한국가 빨리 가니까 우리가. 네. 아니 저 베이징에서 하니까 네. 우리랑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회담은 그러한데 네. 이틀간. 예, 그래서 예. 이제 간략한 리포트가 나온 게 오늘 청구가 나왔다. 예, 예. 뭐 탐색 뭐 요 정도.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만 이렇게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전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무 차관급 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못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달 말 즈음에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예.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이 만나죠. 왕치산 부주석이라 하면 경제 담당 사실상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 분야에 대통령 조금 못 가는 그렇죠. 자리지만 뭐 전적으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앞서서 이제 차관급의 한번 상대방을 한번 탐색해 봐라 하는 정도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G2, Great 2 세계의 양강. G2가 그레이트 2가요? 아니에요? 그룹 2죠. 그룹 2예요. 네, 근데 그레이트 해도 말이 되네요. 그럼 우리 G20 그 회담도 그룹 예, 20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의 무식을 폭로시키다니. 아니 근데 난 Great 2라고 생각했어요. 그레이트 해도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Great 2로 바꿉시다. 미안하고요. 아무튼 G2, 네. 그룹 2, 네. 세계 양강임을 확실히 자타로 하여금 공인케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경제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잠시 휴전이지만 그 싸움의 촉발은 트럼프가 야 이거 뭐 중국이 우리한테 너무 무역해서 돈만 많이 벌어가고 우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됐던 거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부흥 그리고 뭐 러스트벨트인가 이런 거 이렇게 없애가지고 할 일 없어지고 시름에 빠져 있고 뭐 돈벌이도 잘 안 되는 그저 꿈과 희망을 잃어간 채 하루하루 죽이고 있는 백인들을 파고들어서 국수주의적인 그런 것도 조금 좀 자극을 하고 그러다 안 돼서 칼을 뽑은 게 중국. G2가 그룹 2였군요. 그룹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룹이 우리 알고 있는 그 그룹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G라는 것이 G7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G7. 그러니까는 7개의 국가의 그룹이라는 의미죠. 모임이다. 그래서 G7이었는데 빅7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3개 중에 3개니까 우리가 세계 질서도 논의하고 올바른 경제 프레이밍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 지들끼리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는 얘기가 이제 좀 번졌습니다만은 G7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그 가장 그 GDP도 높고 소위 말해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들의 그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GDP 규모로 따지자면은 이 G7을 넘어서는 나라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GDP 규모로만 하자면은 이 G7의 몇몇 국가들을 위로 올라섰으니까. 그렇죠. 워낙 사이즈가 크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시장이 많고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대항하겠다 해서 새로 뭐 만들고 뭐 그런 중이죠. 트럼프가 칼을 뽑았던 그냥 이유 딱 2가지만 단문으로 고르라면 뭡니까? 뽑은 이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요, 아니면은 뭐 진짜 실질적인 이유, 어떤 거를? 그럼 명분은 이거였는데 진짜 실질적인 이유는 이거다. 명분이라 하면 어떤 뭐 예를 들어 도덕적, 법적 이런 어떤 그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중국이 우리가 저 미국에서 밑보인 거는 그런 것이죠. 불공정, 그러니까는 중국 그 시장 안에서 예를 들자면은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진출을 하려면은 중국에서는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어떤 회사와 합작을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만 되거든요. 좀 불공정하죠. 그리고 이제 환율 조작 그런 의심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한 해에 지적 재산권 피해를 6천억 달러의 피해를 본다 그래요. 그 중에서 상당수 부분이 중국에서 연유한다. 이게 명분이고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손해 본다. 좀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진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 측에서 볼 때 야 우리가 두 나라 간 교역 무역 수지 적자 흑자를 따져보면은 일단 중국이 엄청 그렇죠. 그 차이가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독일, 한국 네. 뭐 대충 이런 나라들도 미국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렇죠.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숫자 너무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지 말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한 건 해야죠. 꼭 필요한 건 해야죠. 이 중국이 대미 수출 관계에서 의존도가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전체 수출하는 그 양 중에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18.9%인가 정도가 됩니다. 약 20% 20% 잡고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흑자의 뭐 거의 50%인가 60%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흑자의 퍼센테이지가 미국 쪽에 높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그 전체 수출 양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10%도 안 돼요. 8.4%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둘이 틀어졌다. 더 이상 너네 나라에 안 팔아. 그런데 나도 안 팔아. 그랬을 때는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손해 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 무역 수지가 적자를 항상 기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적자인데 특히 적자가 이제 대중국 무역에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 적자의 47%가 중국에서 적자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1년 내내 수입하고 수출해서 12월 31일 날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 한 100원쯤 미쳤는데 그 중에 47원을 미친 게 중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중국하고 딱 끊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이익 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과거에 그 참모들 중에서 왜 트럼프 뒤에서 욕하고 했던 그런 참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라든가 많이 있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글을 읽는지 생각은 하는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부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애초에 그럴 사람을 왜 자기 파트너로 자기 스텝으로 썼답니까? 뭐 처음에 몰랐다고? 몰랐을까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진짜 순진하게 그렇게 믿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소위 말해서 그 남성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소득이 떨어지고 백인 이런 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들한테 사실상 설득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무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가 대중국 무역에서 이만큼 적자를 보는데 그러니까는 중국과 우리가 좀 무역을 단절한들 그럼 우리가 이익을 보지 손해를 보겠냐 이런 것이 아주 단순 명료하잖아요.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실상 글로벌 경제 시대에 들어와서 그 무역이라는 것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그 논리가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해서 중국에서 사다 쓰는 그 속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중국이 억지로 미국한테 강매한 게 아니고 수지 타산을 따져 보니까 그렇죠. 중국 거 사다 쓰는 게 값도 싸고 그래서 네. 미국 내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그렇죠. 퀄리티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고 네. 무엇보다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체할 만한 뭐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누가 강매했습니까? 예. 가장 필요해서 사온 것이 이제 중국이 것이 가장 낫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사다 쓰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너무 손해를 본다고 화가 나서 관세를 팍 올린다. 네. 그러면 미국 내 수입 그 단가 물가가 올라가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 국민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7월에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다. 예. 그러면 철강이 사용되는 모든 미국 내에서의 그 제품들이 다 올라가겠죠.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재계에서도 아 큰일 날 짓을 왜 하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럼 근데 트럼프는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이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그 트럼프의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거야 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진 않을 거예요. 설마 그렇게 바보는 야, 아니겠죠. 이 사람이 그 뭐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 거기 MBA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 미국 5번째 베스트 5 MBA 고르라고 하면 꼭 들어가고 유펜이라고 그래서 프라이드도 대단하고 뭐 누구였더라? 장하성 네. 수석 물러날. 예, 예. 그때 한국 왔을 때 이렇게 둘이 조금 더 길게 얘기했잖아요. 예. 동문이라고. 동문이라고. 미국에서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미국도 동문을 따지는 거 처음 봤는데 아무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마 그런 걸 거기 보결로 안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를 나왔으면 그걸 모를 리는 없고 예. 정치적으로 뭐 이래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로 초단기 압박으로 중국을 세게 하면 얘들 조금 있다가 무릎 꿇고 슬슬슬 낮출 거 아닌가라고 계산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좀 자 이제 차차 그 얘기로 가봅시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이 좀 불리한 전쟁이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수치 이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의 이제 관계가 한쪽에 일방적으로 좀 의존 관계에 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퍼주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둘이 사이가 틀어지면은 누가 더 불리하겠습니까? 누가 더 아쉽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도움을 받는 쪽이 아쉽겠죠. 그렇죠. 도움을 많이 주는 쪽은 아 뭐 헤어지나 그래도 나는 뭐 손해 볼 거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무역 그 수지에서 굉장히 무역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전으로 가면은 미국도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번 정면으로 한번 달려보자. 누가 피하는지. 그러면 중국이 먼저 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역 불균형 그 문제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그건 중국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그 점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노리고 정면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상 그 변수는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이 이야기도 지금 계속 이어서 네. 그럴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국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고 국민의 그러니까 유권자의 유권자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철강석 이 관세를 올리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품 단가도 올라가고 못 살겠다 이 목소리가 이 압력이 바로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오래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일당 독재 국가고 의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조금 더 미국보다 좀 민족주의적이죠. 우리 중화 이런 사상이 더 강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전쟁을 해 좋아 한번 붙어봐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애국심이 똘똘 뭉치는 그런 효과가 더 있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반대의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중국이 일당 독재는 맞는데 사실상 중국은 그 국가 주도의 소위 말해서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장 중국에서 그 서로 그러니까 미국과 서로 관세를 나도 부과, 너도 부과, 그럼 나도 부과, 너도 부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장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드는 쪽이 중국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 덜 국수적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원래가.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체제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국수적이고 이런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 변수가 그러니까는 얽히고 이렇게 되면서 누가 과연 승리를 거둘 것인가? 아까 우리 표면상으로 보면 중국이 질 게임으로 보였는데 예.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데 대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KO 패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예. 왜냐하면은 사실 글로벌 시스템에 들어온 현재의 그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자를 쓰는데 예. 전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함포 사격처럼 멀리서 이렇게 뻥 쏴대 가지고 저쪽이만 피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피해 안 오고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 중국 내부에 얼마나 많은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고 미국 회사가 들어가 있고 미국 그 국민들이 들어가 있고 역시 중국에도 그러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고 회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얽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린다 혹은 그 수입을 안 한다 이렇게 됐을 때 피해가 한쪽만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양쪽을 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거를 모르진 않는다는 거죠. 알면서도 시비를 거는 건데 결국 치킨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누가 먼저 손을 드느냐.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승부가 안 나고 있는데 물론 네. 중국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까지는. 예. 하지만 휴전을 해보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단계가 지금 단계죠. 석 달간 휴전하면서 물밑 협상을 많이 하고 야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완패를 강요하는 거니까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서 네. 이건 이렇게 하고 대신 너희들이 이건 강력히 주장했고 숫자도 그게 좀 많으니까 미국 당신들한테 요건 이렇게 하고 아마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벌어질 텐데 네. 조금 뭐 부채도사 같은 얘기지만 석 달 후에 네. 휴전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귀결되면서 악수를 할지 아니면 진짜로 위통벗고 한번 붙을지 그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느 한쪽의 완패, 어느 한쪽의 완승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정말 그 모든 아까 말씀 표현대로 진짜 우통벗고 한번 붙어봐 사상 결단해봐 여기까지는 싸움이 안 갈 것이다. 그에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뭐 종전 선언하고 악수하고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될 것이냐? 저는 그것도 역시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그 미국의 그 국내 정치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보면은 지난해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2년 후면은 1년 후인가요? 그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층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주로 그 못 사는 지역의 백인, 남성, 블루칼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빈부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빈부 격차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세기 100년 동안을 살펴보면은 예. 초반기에 굉장히 빈부 격차가 컸단 말이에요. 초반에 20세기 초에 그러다가 이게 대공황을 겪으면서 소위 케인즈주의가 나오면서 예. 국가가 개입을 하고 예. 이렇게 되면서 낙수 효과 그런 거 안 돼. 그러면서 국가가 개입을 그러면서 많이 좁혀졌다가
다시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레이건 이후로 벌어지고 다시 벌어졌단 말이죠. 지금 레이건 이후로 한 30년 넘게 계속 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신자유주의 이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 OECD 국가 중에선 제일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매년 보면은 경제 실적 얘기하면 신기록, 뭐 삼성 같은 게 신기록 세웠느니, 근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근데 왜 내 주머니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빈층에서 아니 왜 미국 최고의 그 국가라고 슈퍼 파워고 이러는데 왜 내 주머니는 왜 이런가? 네. 그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불만을 그 부유층으로 향하지 않고 이거는 외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다. 야,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인 해법이자 그렇죠. 중국이라는 오래 앓고 있던 대중무역 적자라는 그렇죠. 미국 측에서 볼 때 그렇죠. 오랜 치통 앓던 일을 이거 놔두면 국내적으로 정치의 핀치에 트럼프가 몰릴 수도 있고 하니 네. 적을 외부로 돌려서 그렇죠. 국민들로 하여금 야 중국 봐봐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벌어가는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야. 그렇죠. 이런 전략은 우리가 역사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결국 국내 임진왜란 이거를 이제 외국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적은 밖에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똘똘 뭉치게 하는 그렇죠.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 지지층으로부터도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뭐라고 할 트러블이 생기게 하는 그런 걸 막으면서 문제는 중국이야. 중국만 때리면 돼. 이게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제가 미국의 정치적인 내부의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크게 뭐 이렇게 위기 상황까지 가는 그게 그렇게 안 가는 그런 그 통제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것이다. 양측 다 사생 결단을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자의 자기 나라의 정치 일정, 네. 주요한 선거를 앞두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일정 부분 적은 밖에 있어. 그렇죠. 라고 중국을 지목하고 네. 중국도 아니 우리가 지금 굴기를 한참 해가고 있는데 곧 미국 따라잡을 수도 있는 만데 말이야. 지가 지금 동네 깡패라고 우리한테 지금 완전히 뭐 있는 거 다 내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빵 붙으려다가 그렇게 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국제 여론에서도 어느 정도 편가르기나 뭐 이거 확보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무역 전쟁, 경제에서 시작됐지만 그 핵심적인 밑바탕에는 정치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휴전이 끝날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나 패배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연락에 싸우다가 자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자의 남아있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끌고 가면서 이용할 것이다. 그렇죠. 중국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멍드는 거는 주변 국가나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들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럴 수 그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래서 최근에 그 한 외신이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진짜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제가 어느 외신이었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그 홍콩이었다. 저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나마 가장 잘 선방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시간 좀 있습니까? 좀 말해도 되나요? 네, 약 4분. 근데 마지막 질문 짤막한 게 하나 있으니까 지금 답변은 한 2분 정도로 끝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사드 위기 때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쩔쩔맸던 이유가 뭔가요? 중국이 안 왔잖아. 뭐가 안 왔? 아니 뭐 중국 관광객이건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자 수출이건 이게 아주 똑같이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관계가 그 당시에는 똑같이 우리와 중국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역 불균형. 우리가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는 양국 간의 수출 수입을 뚝 끊어버리면 누가 손해 보느냐?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그 무역 불균형이 있을 때는 이런 분쟁이 일었을 때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저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빼는 이유가 너무 지금까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올해 지난해죠. 2018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액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가 모르겠는데 기업의 투자액이 중국을 그 베트남이 상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중 투자보다 대베트남 투자가 또 늘었다, 역전됐다. 그렇죠. 처음으로.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분산을 시켜야죠. 어느 한 군데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주고 있으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렇죠. 다 왕창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도 지금 그 선방은 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걸로 예상했지만 지내놓고 보니 생각보다는 잘 선방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기간이 길어질 때 이제 멍 들어가는 이게 좀 그렇죠. 걱정이고요. 네. 미중 무역 전쟁 그 시초 시발탄부터 현재까지 이것을 알아봤고 조심스럽지만 전망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시는데 한 40초를 더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또 큰 이슈니까. 네. 트럼프 탄핵 가능성을 몇 %쯤으로 보십니까? 몇 %요? 글쎄요, 저는 가능은 해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봐요. 탄핵까지는 안 될 거죠. 물론 간다. 정말 그 공화당의 다수도 돌아설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오면 그런 변수야 뭐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같은 게 터지지 않는 한은 그렇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는 그렇죠. 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몇 가지 이제 이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만으로 보았을 때는 탄핵까지는 가기 어렵다. 예, 저는 혹시 지금 하원의 다수당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다음번 대선 때까지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트럼프의 선거 전후 매매춘 관련 그다음에 러시아 관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탄핵까지 갈까 하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지금까지 사안만 놓고 봤을 때 그 전제하에서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 보고요. 네. 모르죠. 또 새로운 뭐가 튀어나오면 그거야 누구도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예. 돌발 변수는 제외해야죠. 네네. 미국에서는 일부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지금 부통령이 누구죠? 펜스 부통령. 펜스. 네. 이 양반도 또 간단치가 않아서 네. 트럼프 탄핵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탄핵이 되면 더 무섭고 황당한 그런 얘기가 있죠. 펜스가 온다. 그냥 트럼프 놔두는 게 낫다.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를 약간의 우스개를 버무려서 그런 얘기 하는 건 들었습니다. 네. 그 펜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데올로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확신범? 단단하게 뭉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에 있었다가 공화당에도 갔다가 북한 화염과 분노 했다가 또 대화도 했다가 근데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를 놔두는 게 낫다. 더 골치 아프다. 그렇죠. 만약에 펜스가 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충분히 반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증 편향이 아주 강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아주 단단하게 뭉쳐서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튀고 가끔 황당한 웃음을 선사하고 월급 주는 대변인은 따로 있고 월급 안 받는 트위터 대변인도 따로 있고 정작 중요한 건 트위터가 다 하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냥 트럼프를 놔두고 한 1, 2년 어금니 꽉 깨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게 꼭 우스갯만은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펜스가 내가 공화당 이번엔 내가 대통령 할래 하고 나온다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두고 봐야죠. 그거는. 그 얘기는 몇 개월 뒤에 아마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과 우리 그리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정치적 요소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